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마담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습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활동하시기에 정말 불편하실 건데,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한 템포 쉬어가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자동차는 세계 1위의 전기차 브랜드인 테슬라사의 모델 3를 가지고 왔습니다. 짜잔! 차량을 소개하기 앞서서 이 테슬라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요, 테슬라는 친환경 기업인데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팔로알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래퍼죠. 팔로알토와 이름이 같습니다. 팔로알토에 위치한 청정 에너지 기업입니다. 원래 시작은 테슬라 모터스였어요. 테슬라 모터스였다가, 여러분들 애플 아시죠? 애플도 맨 처음에는 애플 컴퓨터로 시작했다가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컴퓨터를 빼고 애플만 가게 됐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테슬라도 맨 처음에 시작은 테슬라 모터스였지만 현재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물리학자라 그래야 되나요? 테슬라의 이름을 가지고 온, 그래서 이름이 테슬라예요. 지금 현재의 수장은 일론 머스크, 굉장히 트인 사람이죠. 이 과학적으로 굉장히 트인 사람이에요. 이 테슬라의 이 전체 전기적인 이런 모든 특허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일론 머스크 모토가 뭐냐, 모든 좋은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자기 혼자 특허를 낸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 여러 기업이 같이 사용을 해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내주자, 이래서 테슬라에서 나오는 이 전기 관련된 어떤 이런 부분들은 특허가 없어요. 그만큼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처음 시작은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회장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이었는데, 추후에 일론 머스크가 최대 주주가 되고 그 외에 도요타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투자를 받았었는데, 도요타는 주식을 2016년도인가 전량 매각하게 돼요. 그리고 도요타는 완전히 빠지게 되고요. 한때 삼성에서 테슬라의 배터리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한다고 해서 파나소닉, 맨 처음에 테슬라와 같이 시작을 같이 했었던 파나소닉이 주가가 엄청 떨어진 일화가 있었는데, 나중에 일론 머스크가 공식 성명을 내면서 테슬라의 심장은 항상 파나소닉과 함께 간다, 이런 말을 남겨서 삼성의 주가가 6천억 원이라는 다운을 하는 어떤 그런 기록을 했었던, 그만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았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일본과 사이가 안 좋은데 이 파나소닉의 제품을 갖다가 테슬라의 심장에 얻는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이 테슬라 관련 메이드하는 업체들은 LG, 우리나라 기업인 LG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파나소닉이 테슬라의 심장이라고 해서 일론 머스크의 그런 말 때문에 단순하게 왜곡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실 모델 3는 2016년도에 중형 전기 세단으로 최초로 공개가 되었고요. 2018년도에는 미국 내에서 프리미엄 세단으로 판매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19년도에 최초로 공개가 되었는데요. 2020년 3월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된 자동차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모델 3는 전량 미국에서 수입이 되고 있고요. 모델 3는 총 3가지 트림으로 나누는데, 스탠다드, 롱레인지, 그리고 퍼포먼스, 이렇게 3가지 트림으로 나뉩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은 역시 이름 그대로 롱레인지 모델인데요. 왜냐하면은 한번 완충했을 때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가장 긴 모델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307마력에, 이 밑에 버전은 221마력이에요. 그러니까 롱레인지와 스탠다드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그리고 퍼포먼스는 356마력인데 오늘 보시는 차량은 최대 항속 거리가 460km 정도 돼요. 부산까지는 문제없이 주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곡선을 가진 테슬라의 외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헤드램프예요. 헤드램프가 솟구쳐 있는 게 본넷 후드보다 더 많이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페라리나 이런 차량들의 전면을 보는 것처럼 좀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가장 먼저 눈에 띄고요. 후드 부분을 보시면은 이 부분은 또 포르쉐의 파나메라와 같은 앞에 후드 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전체적으로 딱 보면은 약간 좀 페라리 느낌이에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면부에서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라디에이터 그릴이 없어요. 전기차다 보니까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전방 감지 센서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헤드램프를 보시면은요, 제일 위에 이 부분이 면발광으로 되어 있는 데일라이트입니다. 헤드램프는 LED 방식이고요. 밑에 턴 시그널, 그리고 안개등 앞쪽에 보시면은 미국 버전이기 때문에 차폭등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휠 사이즈는 18인치고요. 245, 45에 18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상위 모델인 퍼포먼스는 20인치 미쉐린 PS4S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휀다 부분에 카메라와 여기 이 검은 부분이 턴 시그널이에요. 방향 지시등이고요. 사이드 미러를 보시면은 차체에 비해서 사이드 미러가 좀 작아 보인다는 그런 느낌. 실제로 운전할 때 보면은 잘 안 보여서 차주분도 출고해서 가지고 올 때 이 양옆이 안 보여서 막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봤다는, 그래서 바로 광광 미러로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광광 미러가 엄청나게 만족도가 높다고 하네요. 도어 오픈 방식은 일반적인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잡이가 튀어나와 있는 반면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매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 때는 끝에 부분을 누르고 이렇게 딱 당기는. 자,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하는데, 익숙해지면은 이렇게 열면 돼요. 프레임리스 도어 방식을 적용을 했고요. 자, B필러 요 부분에 보시면은 여기 또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뒷창문을 보시면은 C필러까지 오는 이 부분이 굉장히 길어요. 무슨 리무진 같이. 이 창문의 장점이자 단점은 실내에 앉아 있을 때 밖을 보긴 좋은데 창문을 내리면은 거의 반 정도밖에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반면에 이렇게 딱 보시면 루프가 파노라마 루프처럼 보이는, 이게 테슬라에서는 글라스 루프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뭔가 이제 트렁크 이 부분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뒷좌석에 앉은 승객이 굉장히 개방감이 좋겠죠. 루프가 열리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냥 하늘을 편하게 볼 수 있다, 이 정도. 하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전면 창에서부터 후면 트렁크까지 이어져 오는 게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뭔가 예쁘네요. 모델 3의 후면을 보시면은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이 루프죠. 루프가 끊기지 않고 트렁크까지 연결되는 이 광활한 루프. 테일램프 보시면은 면발광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가 턴 시그널인데 헤드램프는 주황색, 뒤에 테일램프는 빨강색입니다. 운전석 쪽 요 부분이 충전 차저가 들어있는 부분이고요. 이거 뭐 이렇게 닫으면은 다시 닫히는 방식입니다. 트렁크 끝부분에 이렇게 스포일러처럼 이렇게 곡선이 들어간 게 특징이고요.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카본 스포일러가 부착이 되어 있는 게 조금 다르다. 후방에도 마찬가지로 후방 감지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를 보겠습니다. 트렁크는 자동은 아니에요. 손으로 올려야 되는 방식이고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전기차 뭐든지 다 자동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 반면에 이런 부분은 또 수동으로 해야 되는, 조금 이 부분은 좀 아이러니해요. 트렁크 사이즈를 보시면 엄청납니다. 이거 미국인들이 좋아하게 생겼어요. 굉장히 넓고 깊고 폴딩까지 되는 시트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안에 또 엄청 깊은 수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짐을 실을 수가 있어요. 우산이 있는데 우산은 마세라티네. 테슬라는 차량 출고할 때 뭐 우산 그런 거 안 줍니다. 우산 그런 건 안 주고요. 이 왼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이 트렁크 안에서만 벌써 수납 공간이 하나, 두 개가 있어요. 뒷좌석 시트는 폴딩은 되지만 뭐 180도 되는 건 아니고 짐을 충분히 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래도 폴딩이 되는 게 어딥니까? 자, 트렁크는 이 정도. 뒷좌석을 보겠습니다. 도어 부분부터 보시면은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버튼이에요. 이 버튼을 누르면은 도어가 개폐되는 그런 버튼이고요. 하단부에는 도어 포켓이 있어서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 도어 포켓이 있습니다. 스피커가 있고요.
내부에는 이렇게 옷걸이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 진짜 이런 거 되게 예쁘다. 실내등 램프도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되게 예쁘게 생겼고, 이렇게 소재가 요거는 정말 되게 컬러도 예쁘고 패브릭 소재 같은데 되게 느낌이 좋아요. 이 가죽 시트의 느낌도 좋은데, 가장 어떤 뭔가 앉아 있으면서 좀 불편한 부분은 요 하단부에 레그룸이 불편한 것보다 하단부 요 부분이 이 밑에 배터리가 있다 보니까 넓힐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발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부분 조금 불편하고요. 가운데 송풍구가 있어서 시원하고 쾌적하게 갈 수 있는 이런 송풍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륜구동 모델인데 프로펠러 샤프트가 들어가는 부분이 없고, 이 센터 터널이 이렇게 보시면은 일자로 되어 있어요. 다른 차량들과 다르게. 그래갖고 이 부분이 또 가운데 암레스트 밑에 부분까지 발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오히려 이 옆자리, 양옆자리는 발을 넣기가 좀 불편한데, 가운데 센터 자리가 발을 이렇게 두기가 편하다는 거. 내가 진짜 어떤 굉장히 과학적인 어떤 차량을 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은 확실히 들게 만드는, 왜냐하면은 전체 다 루프로 되어 있고 앞에는 뭐 아이패드 같은 거 모니터 디스플레이 하나 딱 있으니까 운전하는 사람들은 조금 불편할 수는 있는데, 뒷좌석에 탄 사람들은 앞에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거 편하게 보기에 굉장히 좋아요. 화면이 굉장히 큼지막하거든요. 그래서 지루하진 않을 것 같아요. 뒷좌석 어떤 승차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 쿠셔닝도 좋고 다 좋은데, 이렇게 발 놓기가 조금 불편한 거. 하지만 그에 따른 시인성이라든가 앞에 이런 엔터테인먼트 기능들을 보면서 뒷좌석에서도 굉장히 쾌적하게 탑승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장점이죠. 루프로 다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개방감도 좋고요. 야, 이거 뭐 뒤에까지 다 진짜 신기하네. 오. 자, 테슬라의 실내를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실내는 뭐 말 그대로 따로 뭔가를 보여드릴 게 없어요. 자, 스티어링 보시면 3스포크 스티어링 휠로 되어 있는데, 왼쪽에 이 볼, 오른쪽에 이 볼로 다 작동, 조절을 하는 거예요. 기반은 무엇이냐? 이 터치 패널, 이 디스플레이에서 다 조절을 하는 방식이에요. 도어 개폐 방식은 이 버튼을 눌러서 여는 방식이에요. 자, 이렇게. 이게 만약에 먹통이면은 이 하단부의 윈도우 스위치 이 부분, 이 안쪽을 당겨서 열면은 비상 탈출이 되는 거지. 이렇게 딱 당겨서. 오케이? 하단부에 보시면은 도어 포켓이 큼지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뭐 콕핏 부분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이 안쪽이 에어컨 송풍구예요. 이 안쪽에 에어컨 송풍구가 있어가지고, 이 가운데 디스플레이 패널 뒤쪽에만 없고,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이게 송풍구예요. 이 디스플레이 패널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핸드폰을 충전을 할 수 있는,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고요. 자, 이 테이블에서는 이렇게 2대의 휴대폰을 올려놓을 수 있는, 보시죠? 충전이 되고 있고, 이 부분도 이렇게 닫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깔끔하게. 그냥 충전 그냥 놔두면 돼. 그 밑에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수납 공간이에요. 수납 공간인데, 요 수납 공간을 제거하면은 이렇게 USB 포트가 있어요. 이 USB 포트는 이렇게 보시면은, 자, USB 포트가, 근데 요런 부분은 조금 예쁘게 해놨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지는 않고요. 자,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내리면 굉장히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그리고 뚜껑 이렇게 닫으면 돼요. 완전 좋죠. 컵홀더가 있는데, 이 컵홀더가 날개가 없어요. 날개가 없어서 잡아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좀 작은 음료수를 놓으면은 소음을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자, 암레스트를 보면은 암레스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트레이를 제거하시면 이 안쪽에 수납 공간이 또 큼지막하게 있어요. 굉장히 커요. 이 안에 보시면 따로 USB 포트는 없는데 굉장히 큼지막한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는 차량의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렇게 닫고, 이 가죽 질감이 정말 좋아요. 가죽 질감이 진짜 좋고, 가죽 질감뿐만 아니라 이런 대시보드 있잖아요. 대시보드 느낌도 굉장히 좋아요. 어떤 뭐 굉장히 뭐 싸구려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고급스러운 질감. 마감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이 단차 문제로 굉장히 말이 많은데 실내는 또 굉장히 디테일이 좋습니다. 이 차의 특이한 점은 A필러 부분, 이 부분에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조명등 보시면은 이 조명등 위치 이 부분에 비상등 버튼이 있어요. 제가 아까 한번 눌러보니까 어색하진 않더라고요. 바로 그냥 손 올려서 누르면 되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선바이저 커버가 있는데 커버가 2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단만 내렸을 때는 조명이 안 들어와요. 근데 2단으로 이렇게 딱 내리면은 조명이 들어오는 15인치 디스플레이 패널인데, 이 왼쪽이 차량 관련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에 디테일한 설명이 나오는 그런 방식이에요. 버튼을 누르면은 그냥 한글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사이드 미러 조절도 여기서 누르고 핸들에 볼을 돌려서 조절하는 방식이고요. 이 스티어링 휠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티어링 휠도 이거 누르고 핸들에 와서 볼로 조절을 해서 앞뒤 위아래 뭐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 디스플레이 패널 안에서 뭐든지 조절을 하는 거예요. 차인데 휴대폰 같은 거야. 휴대폰 설정창에 들어가고 내 휴대폰의 모든 거를 조작하는 것처럼 이 차량도 휴대폰과 마찬가지로 설정 부분에 들어와서 다 조절을 하는, 요 화살표 버튼을 이렇게 딱 누르면은 통화, 캘린더, 카메라 뭐 별거 다 있죠. 여기서 인터넷도 가능하고요. 엔터테인먼트 한번 눌러보면은 게임도 있어요. 영화관 누르면은 넷플릭스, 유튜브 뭐 다 나오죠.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를 틀면은 조금 로딩 시간이 좀 길어요. 좀 패널 자체가 좀 먹는 게 조금 뭐라 그럴까, 이 버퍼링 시간이 길다 그래야 되나? 한번 터치를 하면 조금 한 2, 3초 정도의 텀이 생겨요. 전체 화면 한번 눌러볼게요. 우와, 이 정도 사이즈로 나와요. 이 정도 사이즈로 나오면은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짜증 날 수 있는데, 옆좌석이나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들은 이 안에서 정말 재밌게 유튜브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다 할 수 있다라는, 이 엔터테인먼트기는 기가 막히네요. 이런 거는 진짜 정말 멋지다. 요 시트 열선 버튼이고요. 열선은 3단계로 조절을 가능할 수 있고, 에어컨 버튼. 이게 되게 재미난 게 이런 식으로 바람을 내 맘대로 움직여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이 버튼은 전면창에 서리가 꼈을 때 누르면은 서리를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 부분은 뒷창문 열선이에요. 자, 라이트도 오토 기능이 있고 실내등도 오토로 다 넣을 수가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어요. 잠금 장치, 뭐 말하자면은 진짜 뭐 그 말 그대로 잠금 장치예요. 뭐 창문도 잠금할 수 있고 어린이 보호 잠금도 할 수 있고요. 글로브 박스 누르면은 글로브 박스가, 제가 글로브 박스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렇다고 이렇게 누른다고 해서 다시 닫히는 건 아니에요. 닫힐 때는 손으로. 그리고 주행 모드 전부 다 아까 표준으로 해놨는데 정말로 한글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정말 알기 쉽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눌러주기만 하면 돼요. 이 소프트웨어는 자동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굳이 뭔가를 업데이트하지 않아도 최상위 버전으로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짜잔. 자, 차주분에게 차키를 받았어요. 이 차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따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카드키만 있는데 이거는 150불 정도 하는, 그리고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포르쉐 키처럼 생겼어요. 뒤에 테슬라라고 써져 있고요. 이 키 진짜 예쁜 것 같아요. 150불. 이게 150불이야. 차키 치고 엄청 싸다.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지금 시트 포지션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시동이 걸린 거예요. 지금 조금 이 이질감이 느껴지는 게 전면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이 뭐 이제 계기판 클러스터 이런 뭐 어떤 콕핏이 없다 보니까 되게 어색해요. 일단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동이 걸려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뭐 내연기관 차들만 타다가
이건 뭐, 야, 굴러가는 느낌이 안 나네. 일단은 제가 100% 전기차는 르노 트위지 모델 타봤는데, 그 트위지랑은 일단 뭐,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고, 이 차는 정말 말 그대로 차네요. 트위지는 좀 차 같은 느낌이 없었는데, 정말 고급 세단을 타는 듯한 느낌. 요게 조금, 뭐랄까, 악셀에서 바로 발을 땜과 동시에 차가 좀 멈추는 듯한 그런 느낌이 확 오네요, 이게. 야, 그게 조금 어색하다. 일단 이게 악셀에서 발을 떼면서 조금 이 탄력이 남아 있어서 붙어서 주행을 가면서 스르르 하면서 딱 서야 되는데, 요거는 악셀을 딱 떼는 순간에 야, 요거는 적응하는데 조금 걸리겠다. 근데 운전하기 전에는 콕핏이 없는 게 되게 어색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전혀, 나 지금 차 끌고 나온 지 한 2, 3분 만에 그냥 적응이 되네요. 그냥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게. 이게 또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커갖고, 또 요 위에 맨 상단 부분에 이렇게 속도가 나와 있으니까, 속도를 보는데도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갖고 보는 것도 이질감이 없고, 야, 요건 진짜 금방 적응되는구나. 그리고 내 기아 위치랑 배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있다, 요런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뭐 거의 이 화면상 이 전면 유리창의 HUD 느낌은 아니더라도 불편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금방 적응이 될 것 같아요. 가려지는 게 없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시인성을 확보했다? 그런 느낌 들고요. 요거 제가 떼도 됩니까, 요거? 요거? 야! 이샤! 우와! 벤츠와 비슷한 부분이 이 브레이크 이렇게 정차 중에 있을 때 두 번 이렇게 꾹 누르면은 홀드가 되는, 다시 악셀을 밟으면 풀리고, 이 기어 방식이 컬럼 시프트 방식이에요. 컬럼 시프트 방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 요런 부분은 이질감이 없죠. 다만 여기서 이 뒤에까지 내린 다음에 한 번 더 내리면은 크루즈 컨트롤이고, 한 번 더 내리면, 그러니까 두 번 내리면은 자율주행 모드로 들어간다라는 거. 이 악셀링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차가 나갑니다. 내연기관 차들처럼 이렇게 텀이 없어요. 텀이 없고 그냥 직관적으로 밟으면은 밟는 대로 그냥 나가는 거야. 깜짝 놀랄 정도로. 뭐 토크도 높고 마력도 아주 훌륭하죠. 제로백이 4.6이라고 하는데, 전기차가 제로백이 4.6인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악셀을 솔직히 밟기가 겁이 난다? 일반 차량들 타다가 이 차를 타면은 이 텀이 없다 보니까 밟기가 좀 겁날 정도로 쑥쑥 튀어나간다는 거. 쑥쑥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간다는 거.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여기서 제가 잠깐, 지금 앞쪽에 차가 없으니까 제가 잠깐 한번 악셀을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차가 나가는지. 자, 핸들이 똑바로 된 상태에서. 오우. 오. 그러니까 그냥 나가. 그냥 뭐 잠깐 멈춤이 없어. 그냥 이렇게 밟으면은 내가 밟는 만큼 그냥 이렇게 내연기관 차들처럼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오 가면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또 악셀에서 발을 딱 떼는 순간에 차가 그냥 또 막 서. 야, 이거는 진짜, 야, 요거는 정말 진짜 되게 어색하다. 차가 그냥 쓰는 거는 진짜. 화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화면에서 뭐 다른 차들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사람이 지나다니면 사람이 앞으로 나가는 이 정차돼 있는 상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또 오토바이가 나오고요. 아주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어마무시해요. 어색해요. 진짜 사람이 지나다니는 거 다 나오고요. 살방살방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진짜 기가 막혀요. 지금 경사가 굉장히 높은 구간인데 밟으면은 그냥 나가요. 이게 진짜 차가, 이게, 야, 제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답니다. 이게 내연기관 차랑 정말 다른 게, 언덕에서도 티가 확실히 나네요. 뭐 천천히가 없어. 내가 힘을 주는 만큼 그냥 나가요. 야, 이게, 나는 진짜 타면서도 계속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놀랍다, 진짜. 이게 타고 다니면 진짜 만족도가 좋겠다. 뭐 돈도 안 들어가고, 차도 잘 나가고.
이 핸들링 감각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해요. 굉장히 타이트해가지고 즉각 반응하고요. 저 이거 핸들링이 서스펜션도 굉장히 좋아요. 이 댐핑 자체가 조금 하드한데 딱 유럽차 느낌이야. 이 댐핑이 미국차 같이 말랑말랑한 느낌이 아니라 뭐 너무 하드하지도 않고 굉장히 적당한 댐핑을 가지고 있고요. 정말 이 핸들링이 만약에 10점 만점이 있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9.5점? 왜 9.5점이냐? 저는 아직 이 브레이크가 너무 어색해요. 이 브레이크의 어색함 빼고는 정말 박수를 쳐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그런 차량이라는 느낌이 드는 시승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다, 진짜.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테슬라 모델 3 만나봤습니다. 만나서 이것저것 살펴보고 운행도 해보고 해봤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이렇게 내연기관 차들만 타다 보니까 이런 전기차에 대한 어떤 이질감, 그리고 시승하기 전에 굉장히 이질감을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편안하고 굉장히 재밌는 시승이었어요. 그만큼 이 전기차에 대한, 예전 같았으면은 전기차는 뭐 못생기고 효율만 높은 쓰레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실생활에 타고 다니고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굉장히 질적으로 높은 완성도를 보이고 있는 모델 3였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굉장히 시승 만족스러웠습니다. 앞으로 향후 2035년도에는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아마 등록이 안 된다라고 지금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저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이 의식이 있거나 인식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 전기차로 바꿔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환경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모두 이제 전기차로 바꿔야 되는 시대죠. 그래서 슈퍼카 브랜드나 일반적인 대중화된 브랜드나 모든 브랜드들이 전부 다 이렇게 전기차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이렇게 힘든 시기에 제 영상 보시면서 잠깐이나마 쉬어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실내외에서 이렇게 마스크 착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소독 젤 항상 이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즐겁고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